ET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 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 하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 판단과 관련된 경영 상황이라고 나오죠. 분할 후에 신설법인 지분을 매각한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ENF 프라이빗 에쿼티를 선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인적 분할을 이럴 땐 하죠. 근데 여기서는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주가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아픈 기억들이 많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리죠. 알맹이가 쏙 빠져나간 LG화학의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허망하죠. 회사의 알맹이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린다든가 팔아버린다든가, 그 알맹이를 보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한 명 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KG ETS를 알짜배기 사업 부분을 자회사로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100% 자회사로. 이제 주식수를 정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든다는 거겠죠.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구글을 분리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상장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회사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상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KG ETS 같은 경우는 이 100% 자회사를 매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보면 악재입니다. KG ET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비슷하게 돼버리잖아요.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중요한 판단들을 좀 해야 되는데, KG ETS 같은 경우는 지금 11,850원인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266억이고요. 여러 가지 기사들 자료에 보면 부채 600억 포함한 5,400억 매각이 됐다고 해요. 그럼 부채 부분을 빼면 실제로 KG ETS에 들어오는 돈은 4,800억 정도 되겠죠. 지금 시총보다도 큰 금액이에요. KG ETS가 있으면 분리된 이 자회사를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4,800억 100% KG ETS에 들어오게 되죠. 아무리 알맹이를 빼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공짜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죠. 그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 분야까지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익이 크게 나지 않아요. YN텍이라든가 코엔텍 이런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순이익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납니다. 사실은 KG ETS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외에서 버는 돈들도 의외로 커요. 좀 어떻게 주가에 작용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최근에 좀 비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인터파크라는 종목인데요. 야놀자에서 인수를 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이 종목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여행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라간 것이고, 차트를 길게 보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모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야놀자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공시를 한번 볼게요. 자, 분할 후에 신설법인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나왔죠. 똑같아요, 내용이. 주식회사 야놀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2,94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시총이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틀려요. 분할 신설하는 법인 지분의 70%만 매각을 해요. 가칭 인터파크라고 한다.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회사. 그리고 주식수를 1,000만 주로 한다. 양도 주식수를 700만 주로 한다. 70% 정도를
거래 상대방 그래가지고 여기 야놀자에 매도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양도 예정 일자는요 4월 22일이에요. 아직까지는 야놀자에 완전히 매각된 게 아닙니다. 자회사 주식을 1000만 주 발행해가지고 700만 주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30%는 기존 인터파크에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회사도 야놀자 관련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인터파크는 야놀자 관련주다. 예를 들어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가져갔어요. 이게 뭐 1조짜리가 됐어요. 이름은 바뀔 거예요. 그러면 30%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허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우선협상 대상자 나오기 시작한 게 2021년 10월 달이면 이때쯤이죠. 발표가 된 날짜에 갭 상승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쭉 주가는 하락해 버립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진 이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인터파크의 주가는 떨어졌어요. KG ETS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하는 것 똑같고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정해지니까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문제는 인터파크를 시가총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매각을 했고요. KG ET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100% 매각을 해요. 이 부분이 조금 틀려요. 그래도 비슷비슷한 거 아닐까? 이제는 이런 프레임을 아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퍼즐이 있나 봐야 돼요. KG ETS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래가지고 2021년도 11월 1일 날 공시가 하나 떠요. 지분관계를 보면 로드스톤 그래가지고 5.46%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매도를 안 했어요.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틀 안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시 나온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스톤의 공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드스톤의 공시를 보니 11월 1일자에 공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죠. 콜옵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주식을 취득했어요. 5,088원에 취득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10,000원이 넘어가니까요. 굉장히 싼 가격이죠.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보고자와 로드스톤이겠죠. 발행회사 KG ETS겠죠. 기존 계약상 콜옵션 행사에 따라 가지고 보고자 보유 3호 사채를 발행회사 보유 자기 주식으로 교환을 했다. 자기 주식은 뭐예요? 자사주죠. 자사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콜옵션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에? 5,088원에. 여기서 190만 주거든요. 자사주가 한 5.46%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주식이면. 이 1965만 주를 가져온 날짜가 10월 29일이에요. 그러면 5,000원으로 잡고요. 이때 주가가 한 15,000원 이상 갔었어요. 본인이 취득한 가격은 5,088원이에요. 지금 11,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물론 최대 주주 지분이 한 46% 되니까 이번에 주주총회 같을 때 특별 의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은요, 주식이 취득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취득 목적도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시점, 콜옵션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을까가 궁금해지죠. 주가가 이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26,000원까지 갈 때가 있었잖아요. 이걸 5,088원에 가져왔고 26,000원에 팔았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출인이 로드스톤이니까 로드스톤을 조금 더 봐볼게요. 기간을 한 3년으로 잡고 이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목적에 보니까 경영권 참여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 또는 투자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될 수 있으면 주식을 최고가에 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안 팔았다는 거죠. 콜옵션은 권리죠. 보고자는, 그러니까 로드스톤이겠죠. 발행회사 KG ETS로부터 2020년 9월 28일 후 아마 이때쯤 권리를 취득을 했겠죠.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2025년 9월 28일까지 2025년 9월 28일에 1개월 전까지 총 취득금액 100억 원을 한도로 5,088원의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콜옵션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8일 6개월 후부터는 콜옵션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10월 그리고 11월 12월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서 2021년 1월 2월 3월 6개월이죠. 그럼 4월 달부터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4월 달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편하게 봐야 되니까. 2021년도 4월 달이면 요 정도 되네요. 로드스톤은요 100억을 투자했네요. 내용으로 보면은요. 근데 자 5,000원인데 26,75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도 콜옵션을 행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26,7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때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5,000원짜리를 몇 배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한 5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걸 수익을 못 내고 또는 안 내고 보유를 했어요. 10월 달에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다. 이때가 15,000원 정도 부근이었어요. 근데 콜옵션을 행사해서 자사주를 획득한 다음에도 매도를 안 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에 5배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500억이죠. 50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일단 한번 놓쳤습니다. 아니면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안 했던지 이렇게 됐겠죠. 16,000원 부근에서 11월 달에 한번 콜옵션을 전환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바로 주식을 매각해도 돼요. 5,000원인데 15,000원 수준에서 주식을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팔았어요. 현재까지 왔습니다. 콜옵션으로 자사주로 전환했을 때가 11월 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11월 달에 또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2021년 11월 달 경이죠. 기타 금융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주식을. 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기타 금융이죠. 빠져나가 버렸으면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안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자, 여기 매집을 했죠. 그 위로 쭉 올려봅니다. 쭉 매도가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도 매도를 안 했어요. 기타 금융이 어떤 세력들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종금이나 신금, 기타 법인 중 금융기관,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기타 금융 애들 중에 누군가가 로드스톤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 많은 건 아니겠지만 한 2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안 빠져나갔어요. 매각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때였죠. 이때쯤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진 애들이 아직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죠. 좀 수상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KG ETS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해서 매각을 했는데 물적 분할을 분명히 악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재인데 시총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각을 했어요. 인터파크의 사례에서 보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지수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KG ETS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서 작은 퍼즐들을 조금 맞춰보니까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은 날 리뷰를 하는 이유는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새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